캄보디아 방공망이 무너졌습니다. 50억 달러짜리 중국제 최신형 시스템이 2시간 만에 전멸했습니다. 레이더는 아무것도 못 받고 경보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100km 밖에서 날아온 한국산 활공무기. 느려서 레이더가 무시했고 차가워서 열 추적이 안 됐습니다. 미국 펜타곤이 긴급 보고서를 올렸고 도쿄가 기술 이전을 타진했습니다.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레이더를 속이는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블린 하트 39살의 미국 방산 품질 감사관이자 유도무기 평가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새벽 저는 레이더가 아무것도 못 봤다는 보고서를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보다 마음이 먼저 떨렸죠. 보고서 첫 줄에 적힌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탐지 기록 제로. 경보 발령 제로. 요격 시도 제로.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방공 시스템 전체가 멈췄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 시내가 평온했죠. 하지만 여기서 북동쪽으로 400km 떨어진 국경은 지금 전쟁터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충돌이 번졌어요. 처음엔 작은 영토 분쟁이었죠. 하지만 이틀 전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쪽에 중국제 중거리 방공 체계가 배치됐다는 거예요. 최신형 패키지였습니다. 레이더부터 발사대까지 완벽한 구성이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분쟁이 아니라 대리전의 냄새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6년 전 기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샤워를 하면서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9년 태평양 괌 기지였죠. 저는 당시 33이었습니다. 방산 기업의 유망한 엔지니어였어요. 그리고 라이언 케인과 약혼한 상태였죠. 우리는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분야, 비슷한 꿈.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프로젝트는 대규모였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죠. 예산만 12억 달러였어요. 저는 품질관리팀 부팀장이었습니다. 라이언은 총괄 매니저였고요. 문제는 부품 공급망에서 시작됐어요. 아시아 협력 업체들이 납품한 전자부품 중 일부에서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문제였어요. 불량률 0.2%. 허용 범위 내였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불량 패턴이 특정 공정에 집중돼 있다는 걸. 저는 라이언에게 보고했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죠. 일정이 촉박해. 지금 멈출 순 없어. 하지만 이건 안전 문제예요. 에블린,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데이터 봐. 허용 범위 아니잖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샘플 테스트라도 늘려야 해요. 라이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 논쟁이 아니라는 걸. 이건 권력 싸움이었어요. 결국 저는 밀렸습니다.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됐죠. 그리고 석 달 후 재앙이 왔습니다. 시험 발사 중 유도 시스템이 오작동했어요. 미사일이 목표물을 이탈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 손상이 컸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어요. 아시아산 전자부품의 결함이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우려했던 그 공정에서 나온 부품이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라이언도 거기 있었어요. 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하트 박사, 당신이 품질관리 책임자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답했어요. 저는 추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문제로 승인되지 않았어요. 누가 승인하지 않았죠? 저는 라이언을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조사위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케인 매니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이언이 침착하게 말했죠. 하트 박사는 처음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재검토한 후 문제없다고 판단했어요. 제게 직접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저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트 박사 진정하세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라이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메일 프린트였어요. 이걸 보세요. 하트 박사가 보낸 이메일입니다. 재검토 완료 진행 가능이라고 적혀 있죠. 저는 그 이메일을 봤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로 발신된 게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조작했어요? 아마 라이언이 제 계정에 접근했을 겁니다. 당시 우린 약혼자였고 서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조사 결과 책임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품질관리부실,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 체계 오류, 모든 게 제 잘못이 됐어요. 저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라이언과의 약혼도 깨졌죠. 아니, 정확히는 제가 파혼했어요. 그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후 6개월간 저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업계에서 제 이름은 낙인이 됐어요. 아시아산 부품 사고의 책임자, 부실 관리의 상징. 어느 회사도 저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립 컨설턴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뭔가가 박혔습니다. 아시아는 불안하다. 아시아는 믿을 수 없다. 그 편견이었죠. 사실 그건 편견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방어기제였습니다. 다시는 아시아 관련 프로젝트로 상처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시아를 멀리했습니다. 아시아 협력업체가 포함된 프로젝트는 거절했어요. 아시아 기술에 대한 평가 요청도 피했죠. 제 경력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전했어요. 상처받지 않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국 방콕에서 라이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팀이 오고 있었어요. 제 안에 모든 경보가 울렸습니다. 또 당할 것 같았어요. 또 희생양이 될 것 같았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39살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늘었고 눈가가 처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달라진 건 눈빛이었어요. 예전엔 빛나던 눈이 이제는 방어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도전 대신 회피를 선택했을까? 언제부터 진실 대신 안전을 택했을까? 하지만 답은 뻔했어요. 6년 전부터였습니다. 라이언이 저를 배신한 그날부터였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라이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에블린, 오늘 저녁 한국팀과 미팅 있어. 같이 참석하자. 우리가 전문성을 보여줘야 해.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6년 전에도 그는 전문성을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 전문성을 짓밟았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어요. 짧고 건조한 답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라이언을 만났죠. 그는 여전히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에블린, 잘 쉬었어? 네. 오늘 한국팀 리더가 정유라라는 사람이래. 국방과학연구기관 출신이라던데. 그래요. 우리가 확실히 못 박아야 해. 검증 안 된 무기는 안 된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이 덧붙였죠. 에블린, 너도 알잖아. 아시아 기술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내가 직접 겪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직접 겪었다고요. 아니, 당신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알아요. 그럼 됐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이 프로젝트를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어. 라이언의 말투엔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걸 조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까지도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라이언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요. 저녁 7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기술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정유라. 41살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선명했어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라입니다. 오늘 기술 지원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목소리는 담백했습니다. 웃음도 없었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무게감이 있었어요. 라이언이 먼저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이언 케인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말씀하세요. 귀사의 활공무기 실전 검증 기록이 있습니까? 시험 데이터는 있습니다. 실전 기록을 물었습니다. 아직 실전 투입 사례는 없습니다. 라이언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이건 실험이네요. 전쟁터를 실험장으로 쓰자는 거죠. 유라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기는 첫 실전이 있습니다. 귀사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건 다르죠. 우린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쳤어요. 유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귀사 시스템의 최근 2년 결합률 공개 가능하십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라이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유라는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질문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라이언이 더듬거렸어요. 그건 영업 기밀입니다. 유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어요. 그럼 저희 데이터도 영업 기밀이겠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공격을 당해도 의심을 받아도 그녀는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유라를 보며 물었습니다. 스스로에게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왜 저는 늘 방어부터 했을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국 공군 측 연락장교 살인차야 대위가 들어왔어요. 32, 침착한 눈빛의 여성 장교였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이 활성화됐어요. 우리 항공기가 접근하면 즉시 탐지될 겁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보였어요. 레이더는 빠르고 뜨거운 것만 위협으로 본다. 이 문장은 제가 6년 전에 적은 겁니다. 당시 저는 태평양 기지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죠. 그때 배운 원칙이었어요. 레이더는 고속 비행체와 고열원을 추적한다. 느리고 차가운 물체는 무시한다. 하지만 그때 그 프로젝트는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아시아산 부품 공급망 문제로 큰 사고가 났었어요. 저는 희생양이 됐죠. 팀 전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시아산은 싸고 불안하다. 그 낙인이 제게 찍혔어요. 승진은 날아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제 승진을 날려버렸죠. 라이언 케인. 제 전 약혼자이자 당시 상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안전 기준을 허술하게 봤다. 단 한마디로 저를 회사에서 고립시켰죠. 그리고 제 연구 노트를 가져갔습니다. 6개월 후 그 노트는 그의 이름으로 발표됐어요. 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독립 컨설턴트가 됐죠. 하지만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는 빼지 못했어요. 아시아는 불안하다. 아시아는 믿을 수 없다. 그 편견이 제 안에 뿌리 내렸습니다. 살인 대위가 다시 말했어요. 미국 측 지원팀이 오늘 오후 도착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트 박사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대표단에 라이언 케인 씨가 포함됐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폭발했어요.
라이언이요? 네. 미국 방산 대기업 부사장 자격으로 오신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손이 차가워졌죠.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지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업무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과거가 다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오후 4시 방콕 공항.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보였습니다. 라이언 케인. 44, 여전히 단정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죠. 그는 저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블린, 오랜만이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케인 씨,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손은 얼음장이었어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태국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살인 대위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측 방공망은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레이더 반경 200km, 미사일 사거리 150km. 우리 항공기는 접근조차 못합니다. 라이언이 말했어요. 미국 측 지원 시스템을 투입하면 됩니다. 우리 전자전 장비와 정밀 타격 패키지면 충분해요. 하지만 살인 대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인 절차 때문에 최소 사흘은 걸립니다. 지금 상황에선 너무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인 대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 쪽 기술팀이 오늘 밤 도착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라이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요? 제 목소리가 나왔지만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살인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국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기술 지원팀을 보냅니다. 그들이 제안한 솔루션이 있어요. 라이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엔터테인먼트 잘하는 나라지 전쟁을 바꾸진 못해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6년 전이라면 저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왜 불편할까? 왜 라이언의 말이 거슬릴까? 저는 제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 대위가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산 장거리 유도 활공무기입니다. 코드명 하늘비. 사거리 100km급, 투하 후 경로 수정 가능, 데이터 링크 지원, 정밀도 3m급입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놀라운 스펙이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죠. 실전 검증은 됐나요? 살인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시험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실전 기록은 아직 없어요. 라이언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안 되죠. 검증 안 된 무기를 전쟁터에 쓸 순 없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묻고 있었어요. 정말 검증이 문제인가? 아니면 또다시 제가 책임질까봐 두려운 건가? 그때 6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회의실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순간. 아시아사는 불안하다는 낙인. 라이언의 차가운 눈빛.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죠.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제 과거였다는 걸. 회의는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내일 밤 한국 팀이 도착합니다. 저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전문가로서 평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로 거부해야 할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레이더는 빠르고 뜨거운 것만 위협으로 본다. 그럼 느리고 차가운 건요. 그건 레이더가 놓치는 겁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도 있는 건 아닐까? 제 편견이 가린 진실 말입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유라가 자료를 펼쳤어요. 태블릿 화면에 무기 설계도가 나타났죠. 하늘비입니다. 장거리 유도 활공무기예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했어요. 일반적인 미사일과 달랐죠. 날개가 접혀 있었고 동체가 날씬했습니다. 유라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전투기에서 투하 후 고도 10,000m에서 활공을 시작합니다. 엔진이 없어요. 중력과 양력만으로 비행하죠. 라이언이 끼어들었습니다. 엔진이 없으면 사거리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활공입니다. 양력 대 항력 비율이 20대 1이에요. 투하 고도에서 100km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숫자를 굴렸죠. 양력 대 항력 B20. 투하 고도 10,000m. 수평거리 100km. 계산이 맞았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정밀도는요? 유라가 답했어요. 원형 공산 오차 3m 이내입니다. 3m요? 네. 데이터 링크로 실시간 경로 수정이 가능해요.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결합했습니다. 라이언이 비웃었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죠. 실제 환경에선 오차가 10배는 커질 겁니다. 유라가 글을 봤어요. 시험 기록입니다. 그녀가 다른 파일을 열었죠. 엑셀 시트였습니다. 50회 시험 투하 데이터가 빼곡했어요. 평균 오차 2.8m, 최대 오차 4.1m, 성공률 98%.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정도 정밀도라면 최고급 유도무기 수준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이 거부했습니다. 안 돼. 이건 너무 완벽해. 완벽한 건 의심스러워. 저는 질문했어요. 시험 환경이 어땠나요? 다양했습니다. 주간, 야간, 악천후, 강풍. 모든 조건에서 시험했어요. 전자전 환경은요?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재밍 환경에서도 관성 항법 장치로 비행 가능해요. 라이언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충분합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실전은 다릅니다. 우린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해요. 유라가 조용히 말했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뭐라고요? 미국 시스템 승인까지 사흘, 배송까지 일주일, 설치와 훈련까지 2주, 총 3주입니다. 그동안 국경은 계속 타오를 겁니다. 라이언이 말문이 막혔어요. 유라가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투하 시험을 제안합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살인 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훈련장에서 시험하겠습니다. 라이언이 버럭 소리쳤어요. 이건 무책임합니다. 하지만 살인 대위는 단호했죠. 결정됐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유라가 저를 봤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저한테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라가 말했어요. 하트 박사님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 6년 전 사고 기록을 봤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시아 부품 문제였죠. 그때 책임자가 박사님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라가 계속했습니다. 박사님은 잘못이 없었어요.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박사님의 우려가 옳았죠.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 유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한국을 의심하는 이유를 알아서요. 그게 기술 때문이 아니라 상처 때문이라는 것도요. 저는 유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진지했어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죠. 유라가 덧붙였어요. 내일 시험을 보세요. 그리고 숫자로 판단하세요. 감정이 아니라요. 그녀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라의 말이 제 안을 파고들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어요.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6년 동안 저는 감정으로 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선택했어요. 상처로 회피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유라가 보낸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50회 시험 기록. 평균 오차 2.8m. 성공률 98%. 저는 통계 분석을 시작했어요. 표준 편차를 계산했죠. 신뢰 구간을 구했습니다. 모든 숫자가 일관됐어요. 조작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데이터였어요. 저는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만약 한국 무기가 정말 이 정도 수준이라면요. 그럼 제가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6년 동안 가졌던 편견이 틀렸다는 거죠. 제 손이 떨렸어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새벽 3시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똑같았어요. 한국 무기는 검증 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시험 데이터상으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호기심이었어요. 정말 될까? 정말 3m 안에 맞출 수 있을까?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이언을 만났어요. 그가 말했죠. 오늘 실패하면 우리 기회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이 이상하게 봤어요. 에블린 괜찮아? 네. 뭔가 달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사막 지형이었어요. 목표물이 100k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었죠. 전투기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유라가 저희를 맞았어요. 준비됐습니다. 관제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전투기 카메라, 무기 센서, 목표물 카메라. 모든 게 실시간으로 중계됐죠. 유라가 설명했습니다. 투하고도 1000m. 속도 마하 0.8. 목표물까지 거리 100km. 전투기가 이륙했어요. 화면에 고도계가 올라갔습니다. 5000m, 7000m, 9000m, 1000m 도달. 유라가 말했죠. 투하 준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투하. 화면에서 무기가 분리됐어요.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활공이 시작됐죠. 레이더 화면에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목표를 향했어요. 라이언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느려. 방공망이 있으면 격추당할 거야. 유라가 조용히 말했죠. 레이더는 침묵을 무시합니다. 뭐라고요? 엔진이 없어서 여론이 낮아요. 반사 면적이 작고요. 속도가 느려서 위협 분류 알고리즘이 걸러냅니다. 새떼나 기상 잡음으로 분류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노트에 적혀있던 문장이 떠올랐어요. 레이더는 빠르고 뜨거운 것만 위협으로 본다. 유라가 그걸 뒤집은 겁니다. 느리고 차가운 건 레이더가 못 본다. 아니, 보고도 무시한다.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화면에서 무기가 계속 날아갔습니다. 고도가 낮아졌어요. 8000m, 6000m, 4000m, 목표물까지 5km, 2km, 1km. 유라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0, 9, 8.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7, 6, 5. 라이언이 긴장한 얼굴로 화면을 봤습니다. 4, 3, 2, 1. 충돌.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목표물 카메라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명중이었어요. 정확히 중심부였습니다. 유라가 말했습니다. 오차 2.6m.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라이언의 얼굴이 창백했죠. 저는 손을 떨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성공. 오차 2.6m. 예측 범위 내.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내가 틀렸다. 저는 관제탑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성공을 봤는데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복잡했죠. 한편으론 감탄했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6년간 쌓아온 방어막이 흔들렸어요. 라이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죠.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는 그를 봤어요. 운이요? 그래. 한 번 성공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50번 시험했잖아요. 라이언이 말을 막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6년 전에도 그는 저렇게 걸어갔었죠. 책임을 회피하면서요. 유라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유라가 미소를 지었죠.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정밀해야 하죠? 유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더 크게 부수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잖아요. 정밀도를 높이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죠. 유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정밀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이요? 네. 우리가 뭘 지키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이에요. 저는 유라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진지했어요. 전쟁은 파괴입니다. 하지만 파괴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민간인 문화재 기반 시설. 정밀은 그걸 지키려는 의지예요. 유라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정밀은 선택이다. 지키려는 의지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지키려 했을까요? 아니면 회피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회피했어요. 책임을 회피했고, 도전을 회피했고, 진실을 회피했죠. 유라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실전 투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전이요? 네. 국경 상황이 악화됐어요. 캄보디아 측 방공망이 완전 가동 중입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시험과 실전은 다릅니다. 알아요. 하지만 준비는 됐습니다. 유라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 확신이 부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전화가 울렸어요. 라이언이었죠. 에블린, 우리 얘기 좀 하자. 뭐요? 오늘 시험 말이야. 우리가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조율해야 해. 저는 알았어요. 라이언이 뭘 원하는지. 그는 시험 결과를 폄하하고 싶어 했죠. 아니요. 뭐? 전 사실대로 쓸 겁니다. 에블린, 정신 차려.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전문가로서 평가하러 왔죠. 아니, 미국 이익을 대변하러 왔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라이언의 목소리가 거슬렸어요. 6년 전에도 그는 똑같이 말했었죠. 회사 이익을 생각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회사 이익이 아니라 그의 이익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전제 양심대로 쓸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라이언에게 아니오라고 말했거든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시험 결과는 예상을 초과했다. 정밀도, 안정성, 재현성 모두 우수했다. 실전 투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장을 쓰면서 제 마음이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갔어요. 대신 뭔가가 차올랐죠.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유였을까요? 다음 날 새벽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국경에서 교전이 발생했어요. 태국 측 항공기가 격추 위협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이 공격 태세로 전환됐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살인 대위가 말했습니다. 긴급 반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레이더 기지를 무력화해야 해요. 어떻게요? 한국 무기를 투입합니다. 라이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실전 검증이 안 됐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해요. 살인 대위가 저를 봤습니다. 하트 박사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라이언도요. 유라도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6년 전에 저라면 거부했을 겁니다. 안전하게 책임 없이 회피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투입 가능합니다. 라이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에블린, 넌 미쳤어. 아니요. 전 처음으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데이터를 봤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기술을 평가했죠. 제 전문가적 판단으로 투입 가능합니다. 라이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살인 대위가 끊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투입 준비하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라이언이 저를 붙잡았어요. 에블린,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6년 동안 당신 말을 들은걸요. 그를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유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전 제 일을 한 거예요.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함께 가시겠어요? 어디요? 작전 지휘소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지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유라가 말했어요. 긴장되시죠? 네. 저도요. 유라도 긴장한다는 게 의외였어요. 그녀는 항상 침착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죠. 다만 그걸 이겨낼 뿐이었어요. 지휘소에 도착했습니다. 모니터가 가득했어요. 레이더 화면, 통신 기록, 영상 피드. 전투기가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투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0분, 20분, 10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이번엔 시험이 아니었어요. 진짜 전쟁이었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면요. 제 손에 피가 묻을 수도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젠 회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투하 3분 전, 전투기가 목표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고도 1000m, 속도 마하 0.8. 목표물은 캄보디아 레이더 기지였어요. 방공망의 눈이었죠. 투하 1분 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투하. 화면에서 무기가 분리됐어요.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활공이 시작됐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레이더 화면에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정보팀이 확보한 영상이었습니다.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화면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 신호도 없었어요.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이더는 침묵을 무시합니다. 정말이었어요. 활공 무기는 너무 느렸고 너무 차가웠고 너무 작았습니다. 레이더는 그걸 위협으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새떼나 기상 잡음으로 봤죠. 무기가 계속 날아갔습니다. 고도가 낮아졌어요. 목표까지 거리가 줄었죠. 10km, 5km, 2km. 그제야 캄보디아 측이 눈치챘습니다. 육안으로 봤어요. 경보가 울렸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쏠 시간이 없었어요. 충돌. 레이더 기지가 폭발했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죠.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레이더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완전 무력화였어요. 지휘소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화면만 봤죠.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국 공군 장교들이었어요. 유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공했습니다. 정말로 성공했어요.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레이더 기지가 무력화된 후 상황은 급속도로 전개됐습니다. 태국 공군이 제공권을 확보했어요. 캄보디아 측은 방어 태세가 무너졌죠. 저는 지휘소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유라가 옆에 앉았어요.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됐어요. 유라가 미소를 지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숫자를 믿지 않았던 거죠. 왜 믿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두려웠어요. 또 틀릴까봐. 또 책임질까봐. 6년 전에 제가 아시아를 믿었다가 모든 걸 잃었거든요.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체를 의심하셨군요. 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유라가 조용히 말했죠. 이해해요. 상처는 편견을 만들죠. 하지만 편견은 진실을 가립니다. 저는 유라를 봤어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상처는 편견을 만든다. 편견은 진실을 가린다. 6년 동안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통신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차 타격 준비. 저는 화면을 봤어요. 이번엔 발사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측 미사일 발사대가 목표였죠. 레이더가 무력화됐으니 발사대도 무용지물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제거해야 안전했습니다. 전투기가 다시 이륙했어요. 두 번째 무기가 투하됐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죠. 활공, 침묵, 접근. 그리고 명중. 발사대가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했어요. 오차 3m 이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2차 타격 성공. 정밀도 유지. 시스템 안정성 확인.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 인정한다. 글씨를 쓰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감동은 기술에 대한 것이었어요. 부끄러움은 제 자신에 대한 것이었죠. 6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편견에 갇혀 진실을 외면했어요. 두려움에 쫓겨 도전을 회피했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이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완벽하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평화로운 하늘이었죠. 하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낸 건 한국의 기술이었어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말했어요. 캄보디아 측에서 휴전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진짜요? 네. 방공망이 무너지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단 2발의 무기로요. 유라가 덧붙였죠. 민간인 피해는 제로입니다. 부수적 피해도 최소였어요. 정밀의 힘이었습니다. 유라가 말했던 그 선택이었죠. 지키려는 의지였어요. 저는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었어요? 유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필요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죠. 그래서 정밀해야 했어요. 낭비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가 기술을 만든다. 제약이 혁신을 낳는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유라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엔 철학이 있어요. 전쟁은 필요하기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정밀을 추구합니다. 인간성을 지킨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미국 무기는 압도적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중국 무기는 물량을 앞세웠죠. 하지만 한국 무기는 달랐어요. 정밀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6년 동안 놓친 게 뭔지. 저는 기술만 봤습니다. 숫자만 봤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은 철학이었죠. 왜 만드는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한국은 그 질문에 답했어요. 정밀로, 선택으로, 인간성으로.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었어요. 모든 게 명확했거든요. 한국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됐어요. 그리고 제 편견은 무너졌죠. 완전히 철저하게.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태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살인 대위가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가 휴전을 수락했습니다.
전투는 종료됐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안도했죠. 하지만 라이언은 박수하지 않았어요. 그는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보였습니다. 아니, 분노보다는 좌절이었어요. 그는 한국이 실패하길 바랐었죠. 그래야 자기 회사 제품을 팔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라이언을 따라갔어요. 복도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케인 씨. 그가 돌아봤어요. 뭐야? 오늘 결과 봤죠? 한국 무기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인정해야 해요. 라이언이 비웃었습니다. 인정? 뭘 인정해? 기술을요. 한국 기술을 인정해야 해요. 라이언이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에블린, 넌 아직도 몰라?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비즈니스야. 비즈니스요? 그래. 한국이 성공하면 우리 계약이 날아가. 수십억 달러가 날아간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안 죽었고요. 라이언이 코웃음 쳤습니다. 순진하긴. 넌 여전히 이상주의자야. 저는 라이언을 똑바로 봤어요. 6년 전에도 당신은 그렇게 말했죠. 이상주의자라고. 하지만 전 이제 알아요. 이상주의가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의 현실주의가 비겁한 거라는 걸요. 라이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6년 전에도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하려 했죠. 증거라도 있어?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제 당신 통화 녹음했어요. 한국이 실패하면 제게 책임을 돌리겠다는 거요. 라이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의 본성이죠. 저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라이언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에블린, 이렇게 하면 넌 업계에서 끝이야.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6년 전에 끝났죠. 이젠 새로 시작할 뿐이에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느꼈거든요.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유라를 만났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죠. 축하합니다. 뭘요? 용기 내신 거요. 라이언 씨와 맞섰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 빨라요. 태국 장교들이 다 봤답니다. 저는 웃었어요.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멋있었어요. 저희는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죠. 유라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고서를 쓸 거예요. 사실대로요. 라이언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전 제 양심대로 할 뿐이에요.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문가죠.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유라에게 물었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셨어요? 전 처음엔 한국을 의심했잖아요. 유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심은 당연해요.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박사님은 데이터를 봤어요. 그리고 바꿨죠. 그게 진짜 전문가예요. 저는 유라를 봤어요. 그녀의 눈이 따뜻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한국 기술도 대단했지만 유라라는 사람이 더 대단했어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오늘 전투 결과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워싱턴, 도쿄, 베이징 모두 보고서를 요청했답니다. 진짜요? 네. 특히 미국 국방부가 관심이 많대요. 레이더를 속인 활공무기라는 개념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요. 유라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가 문의를 해왔어요.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대요. 저는 웃었어요. 성공했네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유라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있었죠. 저는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증명하는 게요. 유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필요해요. 한국은 인정받아야 해요. 실력으로요. 실력으로 인정받는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은 화려한 말이나 광고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과로 보여줬어요. 조용히 확실하게. 저는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왜요? 저를 바꿔줘서요. 제 편견을 깨줘서요. 유라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박사님이 스스로 바꾸신 거예요. 전 데이터만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제가 한 거였죠. 하지만 유라가 없었다면 그 선택을 못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국제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동남아 충돌, 한국 무기로 종료. 레이더 무력화, 신개념 활공무기. 방공망에 허점 드러나. 모든 기사가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놀라움과 경탄이 뒤섞인 어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충돌 평가 보고서. 한국 장거리 유도 활공무기 실전 검증. 본문은 객관적으로 썼어요. 시험 데이터 실전 결과 기술 분석.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과장도 없고 폄하도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적었습니다. 한국 활공무기는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정밀, 침묵, 효율. 이 세 가지가 미래 전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한국은 그 미래를 먼저 보았다. 문장을 쓰면서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국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는 감탄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이었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로요. 그리고 부본을 태국 정부에도 보냈어요. 공식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오후에 살인 대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트 박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보고서 봤어요. 공정하고 정확했어요. 제 일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용기였어요. 살인 대위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답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방콕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평화가 돌아왔죠. 그리고 저도 평화를 찾았습니다. 마음의 평화요. 6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라이언과의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는 분명 반격할 겁니다. 제 보고서를 공격할 거예요. 제 경력을 망치려 들겠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유라와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태국 음식점이었죠. 팟타이를 주문했습니다. 유라가 말했어요. 한국에 오실 기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꼭 갈게요. 환영합니다. 저희는 웃으며 식사했어요. 편안한 대화였죠. 기술 얘기도 하고 인생 얘기도 했습니다. 유라는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진지하지만 따뜻했죠. 식사가 끝나고 유라가 선물을 줬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한국 전통 놀이개였습니다. 예쁜 매듭과 장식이 달려 있었죠. 유라가 설명했어요. 이건 매듭이에요. 한국 전통 공예죠. 하나하나 손으로 묶어요. 복잡하네요. 네. 하지만 튼튼해요. 한번 묶으면 절대 안 풀려요. 저는 놀이개를 만졌습니다. 정교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이 느껴졌죠. 유라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일해요. 정교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무기도 그랬죠. 정교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유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놀이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성공, 대결, 화해, 감동.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었어요. 편견이 존경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체크아웃을 했어요. 로비에서 라이언을 마주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블린, 얘기 좀 하자. 저는 멈췄습니다. 뭘요? 내 보고서 말이야. 라이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가 있고 말고. 넌 한국 편을 들었어. 전 사실을 썼을 뿐이에요. 라이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사실, 넌 우리를 배신했어. 미국을 배신했다고. 저는 비웃었어요. 웃긴 말이네요. 미국을 배신한 게 아니라 당신을 배신한 거죠. 라이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똑같은 말이야. 아니에요. 당신은 미국을 팔아서 돈을 벌려 했어요. 전 그걸 막았을 뿐이에요. 라이언이 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났다는 표시였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에블린, 넌 끝났어. 내가 업계에 소문낼 거야. 내가 한국한테 매수당했다고.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러세요. 하지만 전 증거가 있어요. 뭐? 당신이 한국 실패를 유도했다는 증거요. 녹음도 있고 이메일도 있어요. 라이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적인 대화였어. 사적이든 공적이든 부정은 부정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보여줬어요. 라이언과의 통화 녹음이었죠. 그가 제게 한국 비난을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일도 있었어요. 라이언이 회사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죠. 한국이 실패하면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희생양으로 쓰겠다는 문장도 있었어요. 라이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당신이 방심했어요.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열어뒀죠. 전 우연히 봤어요. 라이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부정도 불법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라이언이 목소리를 낮췄죠. 에블린,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간단해요. 당신이 조용히 물러나세요. 제 보고서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그럼 전 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게요. 라이언이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았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끝이에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저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라이언이 뒤에서 뭐라 중얼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공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해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언에게 이겼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방콕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여정이었지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죠.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죠. 새로운 시작. 비행 중에 뉴스를 확인했어요. 국제 언론이 계속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전쟁 게임 체인저. 미국 국방부 한국 기술 검토 착수. 동남아 국가들 한국 무기 도입 검토. 모든 기사가 긍정적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무대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죠. 목격자였고 평가자였고 증언자였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진실을 지킨 것에 대해서요.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만에 귀가였지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바뀌었으니까요. 메일을 확인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보고서 잘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추가 설명을 요청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꺼이 협조하겠다고요.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 방산 기술의 새 지평. 화면에 유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중이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 기술의 철학을요. 정밀의 의미를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라는 훌륭한 대변인이었어요. 기술뿐 아니라 가치를 전달했죠. 앵커가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유라가 답했어요. 정밀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철학이죠. 우리는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겁니다. 앵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키려는 건가요? 네. 민간인을, 문화를, 미래를요. 전쟁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인간성은 지킬 수 있어요. 그게 한국의 선택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 기술을 칭찬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다. 패러다임 전환이다.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이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변하고 있었죠. 한국 때문에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독립 컨설턴트라 정해진 사무실은 없었어요. 하지만 카페에서 일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한국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였습니다. 발신자는 유라였죠. 하트 박사님께 보고서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정확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자문위원을 모시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정유라 올림. 저는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자문위원이요. 한국에서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한국이 저를 인정해 준 거였으니까요. 과거에 한국을 의심했던 제가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님께 제안 감사합니다. 기꺼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를 한국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진실 편일 뿐입니다. 진실이 한국이라면 한국을 지지하겠습니다. 진실이 다른 곳이라면 그곳을 지지할 거예요. 에블린 하트 올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완벽합니다. 그게 진짜 전문가죠. 일주일 후 한국 방문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6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날 저녁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했죠. 저의 변화를 물었어요. 에블린, 요즘 달라 보여. 뭐가 있었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편견을 버렸어. 편견? 응. 6년 동안 가졌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 이제 없어졌어. 어떻게? 진실을 봤거든. 숫자로, 결과로, 사람으로. 친구가 감탄했어요. 대단한데. 편견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데. 어려웠어. 하지만 필요했어. 앞으로 뭐 할 거야? 한국에 갈 거야. 일주일 후에. 한국? 왜? 배우러. 그들의 기술을, 철학을, 태도를. 친구가 웃었습니다. 넌 정말 바뀌었구나. 응. 완전히.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바뀐 걸까요? 아니면 원래의 저로 돌아간 걸까요? 6년 전 상처받기 전에 저로요. 호기심 많고 열린 마음이었던 저로요. 아마 후자였을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은 거였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자료 그리고 유라가 준 놀이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죠. 세계는 연결돼 있었습니다. 국경은 있지만 진실은 국경이 없었어요.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죠.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끝없는 파란색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6년 전 제가 아시아에서 실패했을 때요. 그때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었죠. 상처가 아니라 성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요. 진실을 향해서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넓고 깨끗한 공항이었죠. 유라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트 박사님. 저는 악수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과 산이 어우러져 있었죠. 현대와 자연이 공존했습니다. 유라가 설명했어요. 서울은 이래요. 빠르지만 조화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무기처럼요. 유라가 웃었죠. 맞아요. 그게 한국이에요.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보안이 삼엄했죠. 하지만 유라와 함께라 통과가 쉬웠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였죠. 모두 저를 환영해줬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미래 무기 계획이었어요. 활공 무기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죠. 초정밀 유도탄, 무인 시스템, 사이버 방어.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무기에 정밀과 인간성이 녹아 있었어요. 파괴가 아니라 보호였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인간성을 강조하나요? 한 연구원이 답했어요. 한국은 분단 국가예요. 전쟁의 아픔을 알죠.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인간을 지키려 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엔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아픔과 희망이요. 회의가 끝나고 유라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었어요. 불고기를 주문했죠. 맛있었습니다. 유라가 물었어요. 어때요? 한국은요? 놀라워요. 기술도 사람도 문화도요. 기대 이상이었나요? 훨씬요. 사실 전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죠. 유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한국을 모르죠. 하지만 알고 나면 놀라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줘야 해요. 결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사람이요. 전 한국 편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같이 있어요. 저는 유라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진지했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진실만 말하겠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연구소를 돌아다녔어요. 연구원들과 대화했죠.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배운 건 태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자세요. 겸손하지만 자신 있었죠. 조용하지만 강했어요. 과장하지 않지만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마지막 날 유라와 산책했습니다. 연구소 근처 공원이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유라가 말했어요. 다음엔 언제 오실 거예요? 곧 올게요. 배울 게 많아요. 언제든 환영해요. 저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유라 씨,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정밀에 그렇게 집착하세요? 유라가 하늘을 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죠. 제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전쟁에 참전하셨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민간인 피해를 보셨대요. 전쟁터에서요. 그게 평생 트라우마였죠.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피할 수 없지만 무고한 사람은 지켜야 한다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정미를 추구하시는 거군요. 네. 아버지의 꿈이에요. 전쟁 속에서도 인간을 지키는 거요. 저는 유라를 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강인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저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철학과 가치를 가진 나라였죠. 인간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라가 배웅했어요. 안전하게 가세요. 고마워요. 모든 게요. 아니에요. 박사님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희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어요. 짧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죠. 저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니 유라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어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한국이 새겨졌어요. 영원히요. 비행 중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 정밀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겸손은 자신감의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국경이 없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끝없는 바다였죠. 하지만 그 바다 너머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는 나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6년 전 아시아에서 상처받은 제가요. 이제 한국에서 치유받았어요.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죠.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 분석 보고서였어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진실한 보고서요. 세계에 한국을 알리려는 작업이었죠. 며칠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종합했어요. 그리고 완성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미래 가치. 부제는 이렇게 적었어요. 정밀, 철학 그리고 인간성. 보고서를 여러 곳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싱크탱크 학회. 반응이 뜨거웠어요. 모두가 관심을 보였죠. 한국에 대해서요. 석 달 후 국제학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가 미래 방산 기술이었어요. 저는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청중은 100명이 넘었죠. 각국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긴장됐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활공무기의 성능, 정밀도, 실전 기록. 모든 게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엔 제 경험을 말했습니다. 저는 6년 전 아시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졌죠. 아시아는 믿을 수 없다고요.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태국에서 한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 편견이 틀렸다는 걸요. 화면에 유라의 말을 띄웠습니다. 정밀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을 지키는 선택이요. 그게 한국 기술의 핵심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죠. 저는 감격했습니다. 진실이 전달됐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청중이 물었어요. 박사님은 왜 한국을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전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편도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 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한국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청중이 웃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겸손입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로 보여주죠.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청중이 박수쳤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어요.
명함을 교환했죠. 협력 제안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유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학회에서 한국을 소개했어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음 날 답장이 왔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한국이 알려지고 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전 그걸 전달했을 뿐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여러 나라가 도입했죠. 한국은 조용히 강대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증인이자 조력자로요. 어느 날 유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한국 정부에서 박사님께 훈장을 수여한대요. 훈장이요? 네. 한국 기술을 객관적으로 알린 공로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 한국인도 아닌데요. 그래서 더 의미 있어요. 진실을 전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 정부가 저를 인정해 준 거였어요. 훈장 수여식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청와대였죠. 장관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유라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6년 전 아시아에서 모든 걸 잃었던 제가요. 이제 한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어요. 수여식이 끝나고 유라와 걸었습니다. 서울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죠. 하지만 활기가 있었습니다. 유라가 말했어요. 박사님 덕분에 한국이 알려졌어요. 아니에요. 한국이 대단해서예요. 하지만 박사님이 없었으면 세계가 몰랐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전 그걸 조금 앞당겼을 뿐이에요. 유라가 미소를 지었죠. 그 조금이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한강을 봤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끝없이 조용히. 한국처럼요. 조용히 흐르지만 강력하게. 저는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바꿔줘서요. 저야말로요. 진실을 전해줘서요. 저희는 웃었어요. 그리고 강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